네, 반갑습니다. 캐드강사 매운탕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원하는 도면 안에 특정 영역 안에 제가 원하는 이미지를 삽입해서 그 이미지 맞게 이렇게 선을 따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조금 편하게 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설명 드릴 건데 일단 여러분 이 캐드뿐만 아니라 뭐 솔리드웍스나 인벤터 다수의 이제 3D 강의를 제가 공부방 블로그에 이제 탑재를 해놨습니다. 업로드를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3D 프린터라든가 이런 이제 4차 산업이 대세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모델링 쪽을 좀 많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거라는 개인적인 이제 권유를 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시간 되실 때 한번 블로그에 놀러 오셔서 캐드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3D 모델링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뭐 캐드도 저희가 이제 팁이라든가 연습 문제 풀이 같은 걸 좀 많이 해놨기 때문에 도면도 이제 올려놨고 오셔서 많이 구경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조금 내셔서 구독, 좋아요를 좀 많이 해주시면 제가 이제 힘이 나서 열심히 강의를 또 올릴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러한 도면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 도면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원본 그 이미지 파일 보면은 자, 이렇게 생긴 이미지 파일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예, 이렇게 생긴 이미지 파일 안에 보면은 요 안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런 쪽 안에 보면은 무늬가 지금 새겨졌거든요. 그렇죠? 예. 굉장히 이제 약간 굴곡진 무늬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이제 철판에 새겨서 그 레이저로 딸 목적으로 이렇게 무늬를 좀 그려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여기다가 이 무늬를 똑같지는 않더라도 최대한 비슷하게 가야 되니까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작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미지를 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불러오는 방법은 자, IMA 정도 치면은요 이미지 어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지 어택 여기 보면은 이미지 어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미지를 불러오겠다. IMAG 뭐 EA TTACH 이미지 어택. 자, 클릭을 하시고 해당하는 사진을 선택하십니다. 바탕화면에 지금 저장해 놨는데 선택하고 오픈 누르십니다. 자, 처음 배울 때는 일단 뭐 스케일이나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서 바로 불러올게요. 오케이. 자, 빈 공간에 클릭. 그리고 스케일을 물어보는데 그냥 엔터 치세요. 1대1로 불러올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단 불러오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상태의 그림은 너무 작잖아요. 그럼 이 그림을 이제 애 크기랑 거의 흡사하게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치수를 한번 재보겠는데 여기 한번 재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략 475.97 나온다. 자, 얘랑 똑같은 그 모양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서부터 요 정도까지거든요. L 엔터로 L 엔터 요 정도 클릭 그리고 여기까지 클릭해서 대략적으로 선을 하나 그려놓고 자, DLI 엔터 그리고 측정을 해보면은 여기 이미지 상으로는 63.05가 나온다. 근데 이제 63.05가 이 475.97과 똑같은 크기로 이제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스케일을 이용할 건데 자, 스케일은 특정 물체를 줄이거나 이제 키울 때 쓰는 명령어죠. 자, 스케일 명령어 단축키는 이제 SC가 되겠죠. SC 엔터 그리고 물체 선택 엔터 고정점 한 점을 클릭하시고요. 그쵸? 네, 배율 입력을 할 건데 배율이란 건 이제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원하는 숫자 그러니까 내가 475.97이 되길 원해. 그쵸? 네, 슬러시 현재값 63.05 그리고 엔터를 하면 되는데 이제 캐드 같은 경우는 이제 소수점이 들어가면 인식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소수점을 이렇게 다행히도 둘 다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현됐기 때문에 양쪽으로 곱하기 100 곱하기 100 하면은 47597 슬러시 6305가 되겠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뭐 475 9.7 그리고 슬러시 63.05 만약 이거였다고 하면은 얘는 좀 이제 소수점이 이제 틀리잖아요. 둘째 자리가 얘는 첫 번째 하나고 얘는 두 번째 자리가 왔잖아요. 그쵸? 얘 같은 경우는 소수점을 없앤다고 가정하면은 이렇게 10을 곱하는데 얘 같은 경우 10을 곱하면은 소수점 어떻게 되나요? 여기까지밖에 안 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0을 한 번 더 곱하면 100이 되잖아요. 0이 되고 얘는 이게 되겠죠. 즉 475.970 슬러시 6305 이렇게 똑같은 숫자 여기가 100이면 여기도 100을 곱해야 된다는 거죠. 그쵸? 소수점 무조건 없애는 게 아니라 똑같은 자릿수를 없애줘야 한다는 거죠.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갖고 한번 해보겠는데 자, 해볼게요. SC 엔터 물체 선택 엔터
아무 데나 일단 잡을게요. 클릭. 예, 클릭한 다음에 47597/6305 엔터 하면은 예, 이렇게 커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측정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자 L 엔터로 예, 대략적으로 그쵸? 여기서 여기까지였죠. 그래서 DLI 엔터로 측정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거의 흡사하게 나오죠. 그쵸? 예. 이미지다 보니까 뭐 정확하게 하고 싶다면 좀 더 세심하게 좀 찍어주시면 정확할 수는 있습니다. 예, 지금 거의 흡사하게 잘 나오고 있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무브로 옮기는 거예요. 무브로 옮기기 전에 이제 해야 될 작업이 있는데요. 얘를 더 씌울 거거든요. 더 씌울 건데 일단은 선행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툴바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요거 예, 드로우 오더 그리기 순서 예, 요거 꺼내는 방법은요. -TOOLBAR 마이너스 툴바 예, 클래식 버전이든 아니든 뭐 마이너스 툴바 다 먹히니까 마이너스 툴바 엔터를 하고요. 거기서 UCS라는 툴바가 있는데 꺼내오기 가장 쉬운 툴바가 UCS 툴바이기 때문에 UCS 엔터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엔터. 일단 이렇게 뭐 내가 원하지는 않지만 UCS라는 툴바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 툴바에 마우스 올려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메뉴가 쭉 뜨잖아요. 뭐 한글 버전도 마찬가지고 뭐 그리기 순서라는 게 있어요. 한글 버전은 그리기 순서. 여기는 드로우더. 예, 드로우더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그리기 순서라는 툴바가 나옵니다. 자, 가장 좌측에 진한 부위를 꾹 눌러서 우측으로 가져가 손을 놓을게요. 이렇게. 예, 그럼 여기 딱 들어가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 강의 한 적이 한번 있어요. 제 강의 한번 찾아보면 이 강의를 뭐 자세하게 좀 한 적이 있습니다. 해칭이랑 좀 비교해 설명했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앞으로 꺼내는 거고, 두 번째 가장 뒤로, 그쵸? 선이 여러 개 겹쳐 있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뭐 할 거냐면은 얘하고 얘를 겹칠 거야. 근데 이미지가 뒤에 있어야 돼요. 앞에 있으면 선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두 개를 겹쳐놓은 상태에서 이 이미지를 제일 뒤로 보내버릴 거예요. 그래서 얘를 좀 갖고 온 거거든요. 자, 일단은 그 전에 또 할 게 뭐가 있냐면은 지금 제가 이제 그림을 채워야 될 영역이 어디냐면 여기 안쪽 영역, 여기 영역, 여기 영역, 뭐 요런 영역. 그러니까 이 선하고 선 사이가 아니라 이 큼직큼직한 영역 있잖아요. 그 영역에다 지금 제가 할 거예요. 많이는 못해도 제가 뭐 한 두세 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BO라는 비폴리라는 그 명령어가 있습니다. 비폴리. 예, BO 또는 BO BPOLY 다 입력해도 돼요. BPOLY 예, 또는 BO 예, 둘 중에 하나. 자, B폴리 또는 BO 엔터. 자, 그러면 이렇게 창이 하나 열립니다. 예, 여기서 픽 포인트란 점 선택이죠. 점 선택이란 버튼을 눌러 주셔서 폴리선을 만들고 싶은 영역을 클릭하는 거예요. 이 안쪽 영역 클릭, 안쪽 영역 클릭, 안쪽 영역 클릭. 그리고 엔터. 그러면은 건드려 보면은 서로 폴리선 됐습니다. 그 영역끼리. 그렇죠? 일단 제가 3개만 연습해 봤습니다. 주의할 사항은요. 비폴리 하기 전에 그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이 화면을 이렇게 확대해 놓고 하면 안 돼요. 그 화면에 이렇게 영역이 내가 이 영역을 하고 싶은데 이 영역이 조금 넘어가잖아요. 바깥으로. 그러면 비폴리가 안 먹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화면을 다 두르게 한 상태에서 BO 엔터 그리고 픽 포인트 눌러서 여기 사이 영역 이렇게. 그렇죠? 여기 영역, 여기 영역. 엔터. 그리고 조금 작은 부위는 그 부위만 확대해서 하면 되겠죠. 이렇게. BO 엔터 픽 포인트로 클릭하고 엔터 뭐 이런 식으로 별도로 해도 상관없겠죠. 우선 이렇게 3개만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비폴리로 반드시 그 영역을 먼저 폴리선을 만들어 놓고 겹쳐 놓겠습니다. 무브 M 엔터 물체 선택 엔터 그리고 여기 끝점을 클릭해서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미리 그려놓은 여기 선이 있죠. 여기다 갖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겹치죠. 겹치는데 이게 이 선이 앞으로 올 수도 있고 뒤로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하게 여기 보시면은 아까 우리 드로우부터 요거 그리기 순서를 빼냈잖아요. 두 번째 거 제일 뒤로 보내는 거예요. 요거 선택하고 저 이미지를 클릭해서 엔터 하면은 이미지가 제일 뒤로 갔기 때문에 선들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예,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이제 선이 그 이미지 위로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뭐 하냐면은 일단 요 3개만 제가 한번 해볼게요. 3개만 이거 카피를 좀 뜨세요. 카피로 CO 엔터로 옆에다가 카피를 안전하게 하나, 뭐 둘 이런 식으로 떠놓은 겁니다.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원하는 만큼. 자, 여기서 이제 어떤 거 할 거냐면은 제가 이 그림을 잘라낼 거예요. 어떻게 잘라내냐면은 요 선에 맞게, 요 영역에 딱 맞게 좀 잘라내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뭐 방법은 많아요. 방법 많은데 제 방법이니까 제 방법을 한번 따라 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자, 갑니다. 이제 제가 그림을 딱 잘라낼 건데 IMAG 이미지 클립 여기 보시면 이미지 클립이라는 게 뜹니다. IMA 정도 치면 이제 자동으로 뜰 겁니다. 또는 이제 버전이 좀 예전 버전이신 분들 다 치면 돼요. 이미지 클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지 클립 하시고 나서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이 이미지를 클릭하고, 자, 이미지를 클릭하자마자 저는 새로운 경계를 지정하겠다는 뜻으로서 new, n 엔터입니다. n. 자, n 엔터해요. 자, n 엔터 했으면 여기 보시면 메뉴 중에서 select polyline. 예, 나는 폴리라인을 선택할 거다. 그 S 엔터. 자, S 엔터. select polyline 선택했기 때문에 이제 폴리라인을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 이 폴리라인을 클릭하면 이렇게 그 폴리라인 영역 안에 있는 이미지가 남습니다. 자, 제가 왜 옆에 왜 세 개를 복사해 놨는지 알겠죠? 예, 이런 방법으로 둘, 셋 해놓고 따로따로 해놓고 나중에 합치면 되는 거거든요. 무브로. 그쵸? 이해되시죠? 예. 또 예를 들어서 또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미지 클릭. 자, 그래서 이미지를 선택하고 new 엔터 n. 자, 그리고 select s 엔터. 그래서 두 번째 거 선택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애따로 포인트를 따서 나중에 무브로 딱 겹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 클립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저희는 선을 따는 거예요. 선을 따는데 뭐 라인이 될 수도 있고 아크 될 수도 있고 스플라인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기계에 따라 틀리는데 예전에 제가 쓰는 기계는 뭐 야마다 무슨 기계 있었어요. 레이저 기계가. 그 기계에서는 스플라인을 따니까 이 곡선이 아주 자자자자한 선으로 인식받다 보니까 계속 에러가 뜨더라고요. 공차값을 벗어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기계는 0.01까지 해당되는 공차를 인식하기 때문에 0.01보다 더 작으면은 기계가 멈춰버려요. 더 작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스플라인으로 따게 됩니다. 이 스플라인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무수히 많은 레디우스의 조합이잖아요. 무수히 많은 알값, 그러니까 반지름이 무수히 많은 알값의 조합이잖아요. 그게 굉장히 촘촘촘촘이 있다는 거야. 그 알값이. 그 값이 0.01보다 떨어지면은 인식을 못해야 된다는 거. 이건 이제 여담이라서 이거 몰라도 상관없고 제가 예전에 경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스플라인보다 아크를 좀 많이 좋아했어요. 아크 같은 경우는 레디우스가 하나잖아요. 아크라는 거는 원이에요. 원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곡선을 하나로 인식해요. 그래서 보통은 아크로 많이 했습니다. 저는 뭐 이런 거는 L 엔터해서 이런 거야 그냥 뭐 라인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쵸? 여기도 라인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 F8 해제해서 이런 식으로, 그쵸? 라인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여기서 아크 A 엔터로 아크로 뭐 이런 식으로 아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트리문을 잘라내고 뭐 이런 식으로 A 엔터 클릭 해서 이렇게 좀 비슷한 아크를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TR 엔터 두 번 잘라내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A 엔터 시작점 뭐 끝점 해서 비슷하게 최대한 비슷한 아크로 그려서 잘라내자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뭐 라인이 됐든 아크가 됐든 이런 조합으로 선을 따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 땄잖아요. 지금 보죠. 이런 거. 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이미지 갖다 놓은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아크 또는 뭐 스플라인도 괜찮다고 봅니다. 스플라인. 기계를 어떤 기계를 쓰냐에 따라서 스플라인도 가능하고, 레이저 가공이 아닌 다른 이제 건축 쪽 또는 이제 실내 디자인 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레이저 기계를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이런 뭐 스플라인을 따도 상관이 없겠죠. SPL 엔터 해서 그냥 클릭하고 클릭 그리긴 참 좋아요. 스플라인이 따기도 편하고, 그쵸? 그래서 뭐 비슷하게 하자고 하면 이렇게 마지막에 T 엔터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스플라인 따기 참 좋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제 그 이미지를 가져오고 이미지를 부착하고 이미지를 잘라내고 선을 따는 요 작업이 제가 예전에 많이 했던 작업이에요. 저도 이제 예전에 그 레이저 가공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게 하루 종일 이제 이것만 따고 있는 거예요. 이미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물론 더 좋은 기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더 좋은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만 어디까지나 이제 사람들마다 이제 수준이 있잖아요. 제 수준에서는 딱 이 정도가 편하더라고요. 그렇죠? 좀 더 이제 편한 기능이 많았으면 뭐 더 좋은 방법이 많겠지만 저는 이 정도로 해서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마치면서 요 정리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공부방에 올라오시면은 꾸준하게 우리 동영상 업로드 되고 있고요. 교재 신청을 하시면 교재는 이제 저희가 이제 비상업적 목적으로 교육용으로 지금 드리고 있거든요. 요 자세한 내용이 여기 블로그에 가면 써 있습니다. 블로그 와서 좀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가 회원수 우리 구독하신 분들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아무래도 구독을 많이 해주셔야지 그 만드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한다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물론
예, 구독을 안 해준다고 해서 제가 안 만들고 그런 건 아닌데,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